자, 이번엔 등비 급수입니다. 등비, 당연히 등비 수열을 생각하자 이 말이 될 거고, 급수 무한계 더하자 이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살짝 떠올려 보면, 급수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것인데, 얘가 수렴을 한다면 뭐라고 배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것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대우를 생각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것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이라는 것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개 더 추가 언급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것이 0이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아니에요. 수렴할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나가봐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등비급수라 그랬어. 그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일 거잖아. 그럼 등비수열 a, r의 n 빼기 1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얘가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었죠.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이 0이라면 첫 번째로 그냥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두 번째, 이 극한값은 0입니다. 절대값 r이라는 것이 a는 0이 아닐 때, 다시 앞에 두 번째, a는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절대값 r이라는 것이 1보다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형식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었고, r이라는 것이 1이라면 첫째 항으로 고정이 된다 있고요. 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면 a 또는 마이너스 a로 왔다 갔다 진동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절대값 r이라는 것이 1보다 작다면 0으로 수렴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수라는 것을 생각을 할 건데, 일반항이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발산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일반항이 0으로 갈 때만 우리는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급수는 요거일 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한 끗 차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슬쩍 하면은 AR의 n 빼기 1제곱이다 라고 하는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첫째 항이 0이다. 두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 조건이라는 거죠. 수렴할 조건이다. 그럼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 빼기 1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수렴 조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면 가능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r이 큰데 1보다 작아야만 수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때 왜 이게 또 수렴하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r의 k 빼기 1제곱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이라는 것을 극한값을 때려서 우리는 구한단 말이죠. 그럼 얘를 구해보면 어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의 요 조건을 생각할 거니까 거꾸로 쓸게요.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의 1 빼기 공비의 n제곱인데 이 녀석의 극한값을 볼 거라는 거죠. 되겠나? 요 조건이라면 이놈이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이거 할 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야? 1 빼기 r분의 a밖에 안 남는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대.
그때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이런 거다라는 뜻이죠. 그때 등비급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수렴을 생각하면은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곧 마이너스 1보다 r이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극한값은 이거래. 왜? 이렇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에서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겠지요?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해보자. 자, 수렴 조건이 뭐였죠? 첫째 항이 0 또는 마이너스 1보다 공비가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수렴 값이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공비가 뭐지? 공비부터 쭉 적자. 2분의 1. 2번은요? 3번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4번은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이 1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발산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첫째 항이 뭐죠? 1.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결과 2라는 수렴값이 나온다. 두 번째, 1 빼기 공비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첫째 항 1. 2분의 3분의 1. 3분의 2라는 수렴값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급수의 수렴, 발산은 그 일반의 극한을 조사해서 조사를 보통 합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가지도 않는데 극한 급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죠. 무조건 발산이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간다면 이거는 되나 안 되나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자, 수렴하도록 하자. 그럼 첫째 항이라는 것과 공비라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첫 번째, 1항은요? 1. 공비는요? 마이너스 2x.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네. 그렇다면 공비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보다 x는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 지금 조건만 찾아라 그랬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1항이 뭐예요? 2분의 1 빼기 x다. 2 빼기 x다. 이 말이고. 공비가 뭐죠? 2분의 2 빼기 x. 되겠지? 첫째 항과 공비가 같네. 그러면 공비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면서 또는 첫째 항이 0일 때 수렴한다면서 여기에 0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챙기면 끝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2를 먼저 곱할까요? 마이너스 2, 2 빼기 x, 2. 2를 이제 빼자. 부호 바꾸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분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얘 더하기 얘로 분리를 해서 써도 됩니다. 이걸 분리해서 쓰면 어떻게 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이라는 것도 묶어서 n제곱. 그럼 이게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공비도 5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수렴하겠네. 더하기 따로 쓸 수 있죠. 수렴하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 전체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이놈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더하기 요 녀석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됐죠? 첫째 항은 어떻게 알면 돼? n자리에 1 넣는 값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공비는요. 밑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만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계산해보면은 3분의 2인가요? 더하기 얘는 2분의 3인 것 같은데? 그래서 6분의 4 더하기 9 될 거니까 13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도 따로 찢어서 바로 하면 되겠지, 그죠? 한꺼번에 바로 찢어 쓰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라는 것의 전체 n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의 n제곱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되겠어? 그럼 극한값이 뭘까요? 1 빼기 3분의 2 분의 3분의 2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해보면 얼마? 2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4분의 7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네. 네 번째, 어떤 걸 공지에 뻥 던졌대. 자,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수직으로 떨어뜨렸네. 그냥 떨어뜨렸대. 높이가 0.6배만 통통 튀어오른대요. 0.6배만큼. 그럼 처음에 10m 위치에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잖아. 10m. 이 녀석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쿵 떨어졌어. 0.6배만큼 튀어올랐다 내려가겠지. 0.6배만큼 튀어갔다 올라가겠지. 요렇게 어이씨, 너무 좀 그럴듯 했는데 훅 갔네. 이렇게 간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 공이 뭐지? 총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하래. 자, 잘라야 돼요. 처음에는 내려가기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갔다 내려간단 말이야. 올라갔다 내려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따로 그 다음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10m 움직였겠지. 두 번째는 얼만큼 튀어 올랐어요? 10에 대한 5분의 3만큼 내려왔을 거잖아. 맞나요? 더하기 다시 튀어 오를 거야. 10에 대한 5분의 3에 몇 번 곱한 것만큼? 두 번 곱한 것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2배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니까 이 항과 이 항에 대한 공비가 5분의 3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도 어떻게 돼요? 또 5분의 3 곱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10 더하기 20이라는 것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을 묶어주고 그러면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이라는 것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계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 그래서 10 더하기 20 곱하기 첫째 항이 5분의 3 공비도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급수 됐지? 그래서 1 빼기 5분의 3 분의 첫째 항 5분의 3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산을 하면 2분의 3 계산하면 30 따라서 40이 되겠네요.